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성주 군민들의 저항이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성주 군민들이 성주군청 앞에 모여서 사드 반대 배치를 외쳤는데요. 어제는 이재복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외부 세력 개입론을 주장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은 이 입장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직접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농민 회장이면서 성주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장 맡고 계신 이재동 회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저희 팟짱에 지난 금요일 출연해 주시고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예, 네네네. 어제까지 벌써 닷새째 집회를 여셨어요. 그 예, 군민들의 예. 열기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요. 현장 분위기가 감지가 안 돼서요. 우리 성주 국민들의 지금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투쟁의 열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회 사회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집회 사회 예, 하실 때마다 새누리당 탈당 원서 접수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 탈당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네. 공식적으로 이제 탈당계를 이제 내기 시작했는데요. 어허. 이제 지역에 있는 참여 장목반에서 네.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가 이거 시작하겠다. 그렇게 어.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누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시작돼 어제 하루 만에 네. 한 120명 정도가 지금 탈당계를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예. 성주의 새누리당 당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뭐 하여튼 네. 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지지가 80%가 넘었다고 예, 예, 하니까 상당수의 시민들이 새누리당 당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참외 장목반이 먼저 나서서 새누리당 탈당계를 내겠다 이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예, 성주의 참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 수확은 다 하셨습니까? 이제 농사가 바쁜 철은 좀 지나간 상황인가요? 아직 수확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보통 한 추석 때까지는 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지간한 한 80% 정도 이상은 음,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성주에서 참외 농사 짓는 분들이 전체 농민 가운데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70%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성주에서 나는 참외를 전 국민이 다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그 정도 그렇죠. 되는. 예. 예, 그렇군요. 전국의 참외. 그래서 이 전자파 위험이 있는 참외가 걱정이다. 이런 소리를 많은 국민들이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상황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민 설명회 하겠다고 성주에 갔어요. 예, 그런데 예. 현장에서 6시간 반 동안이나 뭐 주민들에 의해서 감금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예, 예, 저희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요. 예, 당시에 회장님께서 황 총리가 성주군청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전날 촛불을 하면서 김한권 군수님으로부터 총리, 황교안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긴급하게 음흠. 저희 이제 연락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렸습니다. 네. 그래서 10시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했었고요. 음. 총리 일행이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주민 설명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주민 설명회라고 뭐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오는 것만 이야기 들었는데 오자마자 그 양반들은 음. 주민 설명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민 설명회가 이런 식으로 하냐. 음흠. 거기서부터 이제 항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한민구 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자기들 말만 이제 막 하기 시작했었어요. 음. 그래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물병도 날라가고 또 일부 국민들 중에는
나름 좀 뭐 이렇게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란이 터지고 하는 거 예, 보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막 이 사태가 급작스러운 사태로 쭉 진행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자기 할 말들만 막 후닥닥 하고 이제 간 닫고 빠져나가니까는 사람들이 그 못 가게 할 말이 더 있다고 이야기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말도 들어달라 아하. 그러면서 나가는 차를 막은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아, 방금 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왔으면은 이야기도 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말 한마디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후루룩 쏟고는 음, 간 닫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을 수밖에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대치 상황이 한 6시간 이렇게 이제 지속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우선 하나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가 와서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 이게 뭐 무슨 아파트 공고문 붙이고 뭐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드라는 굉장히 그 위중한 전략적 예, 무기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미리 예고됐던 거는 아닌 거네요. 그냥 황교안 총리가 온다. 이 정도의 정보만 있었던 것이지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황 총리가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는 것이 예고되거나 알려진 것도 아닌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들 알기로는 그런 게 네. 전혀 없었고요. 네. 원래 그 전날까지 파악된 바로는 네. 어, 국방부에서 차관이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차관이 근데 온다. 예, 네. 근데 그날 밤에 늦게 네. 그 전날 밤 9시 이쯤 되어 가지고 네. 갑자기 총리가 온다, 장관이 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락을 음. 받았고요. 음. 그래서 거기에 뭐 주민 설명이니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듣고 온다 하니까는 음. 뭐 뭔가 하여튼 달래러 오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요. 네.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대통령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 예,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런 분이 오는데 그게 밤늦게인 밤 9시 정도에 그 주민들 그러니까 그것도 지도부 몇몇 투쟁위원회 지도부 몇몇에게만 알려준 거지 전체 그 성주 국민들에게 전부 알려진 그런 사실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아, 전날 촛불을 하는데 이제 군수님한테로 그런 연락이 이제 온 거죠. 아, 그래서 또 군수에게. 군수님한테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전달을 받은 거고.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도착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재복 그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분이 어제 예,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른바 시위꾼들이 붙어서 순수한 농민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했다. 그리고 폭력 사태에 외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할 수 없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요거를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재복 위원장이 이 주장을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재복 위원장님이 어떤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고요. 전혀 통화가 안 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 투쟁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뭔가 홍보단장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로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도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왜곡되지 않았느냐, 자기들 필요한 말들만 편집해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재복 위원장의 주장을 언론이 왜곡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좀 그랬을 소지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 위원장님 연세가 상당하시거든요. 이제 네. 80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인데 예,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음. 뭐 유도를 당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혹시 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음. 하여튼 통화가 안 돼서 네. 지금 정확한 거는 저희들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군요. 하여튼 일부 언론에서 예. 그런 말을 추출이 잡아서 이렇게 음. 막 그쪽으로 몰아가는 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이재복 위원장과의 접촉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가 꺼져 있거나 아니면 계속 통화 중이거나 그래서 연결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우선 지금 그 위원장님께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성주 군민들의 그날 황교안 총리 일행이 왔던 당시 지난 금요일 외부 세력이 함께한 시위였습니까? 외부 세력이 있습니까? 성주 군민들의 그날 지금 그날 외부 세력 없었고요. 네, 일부 이제 그냥 구경하러 오신 분, 참석 오신 분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분은 하여튼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5, 6명 정도 모르는 사람이 있긴 했다. 그러나 근데 뭐, 예, 그러나 그날 집회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하고 지금 떠드는 뭐 외부 세력이 마이크를 잡았다 하는 뭐 여성분 음,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저도 봤는데 네, 그 사람은 성주에 시집 와서 성주에 살고 있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성주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아, 그리고 뭐 지금 뭐 외부 세력이 갖고 지목해서 몇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분들이 뭐 네, 저도 전문 시위꾼이 친북 세력이니 농민의 자체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 농민의 총연맹 자체를 뭐 친북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예, 이제 제가 성주군 농민의 회장인데 예, 저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성주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 뭐 외부 세력, 예, 불순한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투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네,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음. 또 그에 따르는 대응들을 지금 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투쟁위원회, 공동투쟁위원회라는 게 성주군 농민회, 그다음에 이재복 위원장의 경우에는 노인회 회장, 성주군 노인회 회장이시고 그리고 군수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위원회죠. 군수님은 함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직함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행정 라인이라서 네, 네, 거기는 뭐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에는 네, 성주군에 있는 사회단체들, 뭐 농민단체들, 네, 네, 그리고 또뭐 이상창로회나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출직인 군 의회, 예, 예, 의회하고 예.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날 황 총리가 뭐 나라들은 계란 세례를 뭐 피하고 막 그 차에 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예, 양복 저고리가 벗겨지고 뭐 핸드폰을 분실했고 국정 상황이 담긴 수첩을 분실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예. 실제 이게 뭐 군민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뭐 확인이 좀 됐습니까? 저도 그걸 그 상황을 이제 조금 늦게 봤는데 네. 하여튼 황교안 총리가 빠져나가면서 네. 양복 그 쪼머리를 하여튼 뭐 뺏겼어, 벗겼는지 네. 하여튼 당황해서 뭐 벗어 던지놓고 그냥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네. 하여튼 그 옷을 예. 시에 참여한 한 분이 들고 왔었어요. 들고 아, 와서 뭐 처음에 어쩌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 우리 대책위원, 투쟁위원회에서 그걸 알고 그걸 받아가지고 예. 이제 공개하는 거를 수급시키고 예. 받아가지고 그걸 경찰한테 바로 아, 여보세요? 예예 네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에 예, 바로 인계를 해주셨고, 예, 인계해 준 게 끝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 황교안 총리 그 재킷하고 수첩, 핸드폰은 황 총리에게 도로 갔겠군요. 경찰에서 보내줬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국민들이 좀 예. 궁금해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저희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를 폭력 사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예.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노한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고 물병을 던질 것 자체로 폭력 사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고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뭐 계란을 던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네, 뭐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음, 뭐 일부 국민들 중에는
이제 준비를 해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사태를 유발하게 한 책임은 저는 분명하게 총리 일행과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사드 배치 결정 자체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와서 오자마자 듣도 보도 못한 주민 설명회란 이름으로 음. 이제 말을 끄집어내고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에 분노한 주민들이 이제 음. 항의 차원에서 들고 있는 물병도 던지고 네. 화가 나니까 못 참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 근본적인 책임을 음. 저는 국방부나 총리 일에게 묻고 싶고요. 네. 그 국민들이 던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폭력으로 자꾸 몰고 가고 네. 그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네. 지나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차량에 갇혀서 6시간 동안 정도 갇혀가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경찰 병력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어. 1,500명 이상의 1,500명. 경찰이 와가 예. 있었고 예. 맘만 먹으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그 집회 군중들을 물리치고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근데 네. 일부러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여기 계속 있었는 것 같고 아. 그러면서 이 전체 분위기를 예. 이 폭력이나 감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예.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맘만 먹으면 총리 일행이 경력이 무려 1,500명 가량이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회 군중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반 동안 차량에 갇혀 있었던 것은 일부러 전체 판을 폭력이나 감금으로 해서 방향 전환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다수의 지금 사람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 차량을 막고 트랙터 갖다 놓고 막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도 네. 계속 이제 거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네. 거기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 이제 평화적으로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폭력 쓰지 말라고 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신 거예요. 총리가 느닷없이 밤에 결정해서 전날 9시에 온다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민 설명회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와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서 물병을 던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6시간 대치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반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좀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 그 총리가 나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예예. 그 그 일반 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그 안에 차량 안에 어린아이들이 예, 타고 있었다고 전해 예, 들었어요. 예. 이 사고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총리 일행이 빠져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어디로 갈지를 아니까는 동선을 알잖아요. 헬기 타고 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가는 통로를 막는다고 이제 뭐 음. 여기저기 이제 막 막고 이랬었는데 그 과정 속에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있는 아줌마하고 네. 신랑하고 한 가족입니다. 가족. 한 음. 가족이 그 이제 성산포대 올라가는 입구를 이제 차를 막고 있었어요. 잡지 않았는데 네네. 그랬더니 총리 일행이 거기 온 거죠. 아. 이제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예예. 나와가 치워달라. 내가 음. 들은 이야기는 치워달라 하는 과정 속에 경찰이 바로 그 차 유리를 깨고 그, 그 아이들의 예. 예. 아빠가 예.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러지 말아 달라고 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 유리를 깨고는 차로 음. 호미를 치고 음. 그렇고는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고 차량 네네. 그 소유주는 지금 경찰의 조사도 받고 있고 어. 뭐 아이들하고 그 애들 엄마는 지금 병원 다니고 있고 뭐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뺑소니로 저희들 쪽에서는 신고를 했고 예. 현장 조사를 했는데 예. 이후 지금 이게 어제도 그분이 찾아와서 예. 그 진행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뺑소니로 신고를 했고 지금 네. 경찰청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그리고 어, 자기들이 차를 박은 게 아니라 예, 그 차가 후진해서 오히려 자기 차를 그 총리령이 탄 차를 예. 들이박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서로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그 예.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습니까?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목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경찰 측에서 네.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음, 그렇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차량 사고는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뭐 후진해서 박았는지 가만히 그렇죠, 있었는지 그렇죠. 예, 박았는지 예, 예. 맞췄는지 이런 거는 조사하면 다 나오죠. 나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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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량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아, 또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 번 사드 배치 결정된 이후로 성주군 안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그 상경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 성주에서 서울 올라오는 기차 타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기차 안에서 인터뷰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차 안에서 인터뷰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하튼 그 이를테면 우상호 대표 만나서 예, 어떤 취지의 어떤 설명을, 어떤 얘기를 정치권에 좀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이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당론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시켜 달라.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결을 해달라. 음.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면담은 성주군 그 투쟁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제안이 된 면담인가요? 아니면 우상호 대표 측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사드 배치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쪽으로 경북에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전국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새누리당까지 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아하. 그 속에서 지금 면담이 성사된 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그리고 네.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뭐 네,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그 오늘 아침 그 보수 언론들 조중동을 비롯한 또 방송들 공영방송 KBS, MBC 또 YTN 등의 보도를 보면 이게 지금 폭력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좀 다루면서 이를테면 성주가 좀 고립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성주 군민들의 뭐 외부 세력이 끼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전체 혹은 또 국민들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금 그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50%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번 주 여론조사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성주 군민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좀 이런 입장이셨는지 아니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우세했는지 좀 그동안 좀 어땠나요? 민심이. 초기에는 네. 사드 배치, 사드에 대해서 사실은 성주 국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일부 사람들 말고는 네. 전혀 샐러드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외관 쪽에 온다 그러니까는 네. 이제 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바로 옆이니까요. 네네.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뭐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뭐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딴 데는 돼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네네. 몰라서 뭐 이야기했다 하지만은 성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처음에는 뭐 일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그러고 나서부터 해서는 이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한반도 내에 사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모든 구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우리를 고립화시키고 예, 또 이렇게 뭐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로 예.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들에 보이는 언론들이 많은데 예. 성주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드 배치는 음흠. 뭐 성주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된다. 음. 이렇게 지금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음. 그럼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찬성이 몇 프로고 반대가 몇 프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네. 그런 그 여론 자체를 저희들은 안 믿습니다. 음. 그럼 뭐 필요도 없는 사드를 누가 그 찬성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주변이 함께 연대해서 이를테면 칠곡이라든가 또 이제 대구 경북 전체만이라도 좀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분들이 함께 할 뜻이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칠곡 군수님이나 뭐 칠곡에서 사실 사드 배치 반대하면서 삭발투쟁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지금 오늘 네. 당장 이제 10시 반에 네. 칠곡 외관에 그 가톨릭 천주교에서 예. 이 사드 반대 평화 미사일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행진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김천이나 고령 인근 그리고 대구에 예. 또 저희들이 사드 반대와 관련해서 네. 또 이야기들 하고 있고 아. 우리가 이제 지지 집회나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적 연대가 우선 시작이 좀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구 이군단 사령부 방문을 하고 예. 낮에는 대구 경북 지역 언론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한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한민구 장관이 왜 여기 와서 지역 언론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언론 통제. 예. 사드와 관련해서 호의적인 기사만 실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 상으로 거기에 좀 항의하러 가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항의하러 아마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일부 그러면 또 이제 대구 시내에서 또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드네요. 자, 21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대규모로 상경 시위를 예정하고 계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성주에서만 해가지고는 촛불 집회를 지금 닷새째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여론 환기가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대규모 상경 시위를 예정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론 한기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네. 이 사드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예.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반도 내에 이 사드 문제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국민들한테 알릴 목적이 크고, 그리고 정부의 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상경투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아셈 때문에 몽골 방문하셨다가 오늘 귀국하는데요. 예. 가기 전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군민들의 항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 정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셨고 또 그 몽골 현장에서는 국민 단합의 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과 판단, 성주 군민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중대한 국가의 한의가 걸린 문제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가서 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봤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보니까는 그 대통령 이야기했듯이 음.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 달린 문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네.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중대한 사안을 말도 하지 마라. 음. 이런 게 도대체 이 음. 법을 지키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최소한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성주에 놓냐 안 놓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과연 이 사드 배치가 되는 것이 옳은 결정이냐 아니면 틀린 결정이냐 이에 대한 판단을 국회가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네. 돼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은 전 세계 163개국에서 동시 생중계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성주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뭐 칠곡이니 원주니 뭐 평택이니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끝내 성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100m 바깥에는 안전하다, 전자파 영향이 없다 이런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지만 실제 미군 육군 교보에는 3.6km로 나와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결정된 바도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그 조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부는 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결정에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는데요.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정부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지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결정 과정이 뭐 국민적 합의나 민주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데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는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 중대한 국가적 문제를 국민의 안위가 걸린 이런 문제를 그런 동의 절차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중대하다는 건 사실 국가의 국민들의 목숨, 뭐 생명 이런 게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관련해서 미 육군 교범에도 아직 논란이 있는 걸 우리는 아주 안전하다고 계속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와 관련해서. 네. 이런 내용들 자체가 너무나 참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고 도대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권력인 정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정권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오늘 서울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성주에서 촛불 집회 있습니까? 예. 촛불 집회는 매일 하시는 건가요? 현재로는 매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간 국회에서 그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이 긴급 현안 예. 질의 때 꼭 다뤄져야 되는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네. 이게 첫 번째는 이게 그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아니습니까? 그런 네네.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드 배치가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왜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진짜 가감없이 숨김없이 이렇게 저는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성주가 최적지로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전부터 조사해가고 성주에 거기 성산 포대는 2년 전부터 그 이전하는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확정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막판에 진짜 또 조사 작전하듯이 막 하루 이틀 만에 네. 발표가 안 했습니까? 네. 이런 여러 군데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연막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대로 국방부에서는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권에서도 정말로 솔직하게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지키는 그 권력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국민을 지키는 권력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동 성주 농민회장과 함께했습니다.